네, 안녕하세요.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의 채널 조은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자산을 이렇게 2배씩 올리는 기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 형성되는 과정, 이렇게 투자가 중요하다, 막 이런 말씀 드렸는데, 2편을 준비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그 2편의 내용은, 그래, 투자하는 거 다 알겠어, 좋겠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막상 없는데, 투자할 돈도 없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그냥 없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마음은 있는데 하고는 싶은데 없어서 못하는데 이게 현실인데 투자는 관심을 갖고 언제 지금 상황이 안 되더라도 언제 해야겠다는 그런 플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소비를 좀 줄이시더라도 월급을 받으시면 월급의 일부는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런 습관들을 들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전 경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조건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괜찮게 좀 현재를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을 이제 실전 사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화면 보시면 2007년도 이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2억 8천의 서울 자가 아파트 이렇게 보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이제 아버님께서는 몸이 좀 지병이 있으시고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한 40대 중반 정도 되셨나? 아마 그때쯤 아마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은퇴가 이제 남들보다 좀 빨랐죠. 어머니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버지께서는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56세 그 당시에 56세였고 서울에 자가 2억 8천을 갖고 계셨는데 현금은 하나도 없으신 상태였어요. 부모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계속 생활비를 드리던가, 어떻게든지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던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어머니한테, 우리 집을 팔고 한번 투자를 좀 해보자. 그냥 남 믿고 한번 10년만 고생을 해보자. 10년만 고생하면, 이제 아파트를 팔고, 이제 빌라로 서울 그 근처 빌라로 이제 이사를 했죠. 그래서 2억 8천의 아파트를 팔고, 2억 8천의 아파트를 팔고, 이제 서울 전세 9,500만 원에 이제 전셋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선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남은 돈으로. 1억 4천이었고, 그 다음에 그 집은 월세가 50만 원. 보증금이 한 300인가 500인가 그 정도 있었고요. 그냥 보증금은 의미 없으니까 그냥 월세가 한 50만 원씩 들어왔다. 600만 원을 한 5년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받은 돈이 약 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2년 정도 돼서 이제 세입자를 바꿨어요.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면서 전세 보증금을 9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잔액은 5천이 됐고 9천은 회수가 됐죠. 9,500 썼고 1억 4천 투자했고 이제 사고 팔고 이사하고 이러다 보면 부대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부대 비용 발생해서 그래서 남은 돈이 이제 4천만 원. 일단 통장에 좀 돈이 여유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급한 일이나 무슨 상황이 있을 때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4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해서 3등분으로 돼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제 2012년에 아파트를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된 상황은 이제 제 설명을 약간 여기서 중간에 드리면 저는 2007년도 당시에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강남 삼성동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조금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결단력도 좀 남들보다는 조금 있었던 편이고 어린 나이지만 부모님 연세가 있고 은퇴를 하셨는데 나이가 56세신데 집 딱 2억 8천 있고 통장에 돈은 없고 생활비는 없고 그러면은 아무리 적게 써도 1년에 3천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10년이면 3억. 그럼 주택연금 돌리고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치고 물가 변동 이상 오른다고 치고 아끼고 해도 20년이면 이거 무조건 고갈된다. 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병원비도 조금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10년, 15년 안에 다 녹아내릴 거예요, 자산을. 왜?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남들 받는 그런 국민연금조차도 없으셨어요. 왜 그러냐? 대기업을 다니시긴 했지만 아버지가 아프셔서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연금을 조기 수령을 다 일시불로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비 쓰시고 또 생활하시고 또 자식들 키우면서 또 생활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4천만 원이 이제 여유자금으로 유동자금으로 놔뒀고 그 다음에 월세가 한 5년 정도 받으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서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이 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돈을 하나도 안 썼다는 가정하에 5년이 지났을 때 저희 유동자금은 한 1억 6천 정도가 됐죠. 2012년 아파트를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중간에 이제 부동산을 그만두고 지방에 회사를 다녔어요. 이제 지방에 이제 중견 회사를 다녔는데 어느 정도 그때는 한 3년 가까이 다녔을 정도였나 회사? 한 그때쯤에 이제 승진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연봉도 괜찮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방에서 혼자 원룸에서 월세를 살면서 생활비도 또 나가고 월세도 나가고 이 지출을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그냥
저하고 같이 삽시다. 지방에 와서 내가 집을 좀 알아볼 테니까 지방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투자의 절대적인 목적보다는 사시기 편하게,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하고 합치면 저도 좋고 비용도 줄어들고 제가 또 생활비 조금 보태드려도 되는 거고. 그때 아파트 매매가가 1억 2,500이었어요. 그래서 9,500에서 1억 2,500이니까 3천이 더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3천이 더 필요하고 부대 비용 정도 뭐 또 한 500 정도 빼고 이사하고 뭐 필요한 거 좀 사고 뭐 그러다 보면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내고 뭐 그러다 보면 또 한 500 정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동자금에서 3,500이 이제 빠지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4년 정도 살다가 16년도에 부동산 좀 붐이 불면서 부동산 가격도 좀 오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1억 6,500에 팔면서 또 4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죠. 이제 유동자산이 1억 6,500이 되죠. 요거 3,500 빼고 1억 6천에서 3,500 빼고 다시 4천이 올라갔으니까 1억 6,500. 그러면서 요때 다시 전세로 갑니다. 1억 8천에 지방으로. 훈훈한 집 근처에서 사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좀 환경 좋고 공원도 좀 있고 좀 돌아다니기 편하고 인프라도 좋고 뭐 이런 곳에서 사시면 괜찮을 것 같다. 누나 옆에 있으면 좀 안심도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전세 1억 8천으로. 남은 돈, 요 유동자금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2016년도에 주식 투자 1억을 집어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한 10년 정도 본 건데 좀 생각보다 그 기간은 좀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세로 이렇게 해서 사시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양도 차익 받고 여기서 월세 수익 3천만 원 받고 보증금 9천만 원 해가지고 일단 약간 9천만 원에서 투자 원금만 회수하고 9천 정도. 그래서 이제 5천 남은 거죠. 5천으로 그냥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가 이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 2020년도 돼서 부동산에 약간 강기 비슷하게 많이 올랐을 때가 있었어요. 무려 5억 5천이었어요. 5억 5천에 팔았는데 요 서울에 있는 그 3층짜리 건물에 15동짜리 연립 빌라였거든요. 연립 빌라니까 이제 재건축 이슈도 있고 주변에 이제 지하철도 뭐 들어선다고 하고, 그래도 또 타이틀 자체가 또 서울이고 평수는 작은 거였는데 땅 지분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메리트를 보고서 이제 한 10년 정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됐을 때 분명히 지금의 가격은 너무 싸다. 이 가격은 최소 한 3배는 벌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얼추 뭐 이상 벌었죠. 그래가지고 5억 5천에 팔면서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겼죠. 왜냐하면 투자한 건 5천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양도 차익이 5천이 되면, 양도 차익이 5억이 되면서 다시 그에 추가 투자를, 주식 투자를 3억을 더합니다. 그럼 총 투자를 4억을 했겠죠. 그리고 이것도 뭐 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부동산 수수료 내고, 그래서 넉넉하게 부대 비용 한 500 정도 빼고, 그러고서 이제 3억을 투자하고 2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2억 정도가 다시 또 유동자금으로 또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합산된 이렇게 해서 전세를 이제 1억 8천 주고 주식 투자 1억 하고 여기서 1억 빠지고 그러니까 6,500 정도가 토탈이었는데 2억이 다시 또 들어오니까 한 2억 6천 됐죠. 자, 이제 현재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딱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단순히 가정을 했을 때 돈을 한 푼도 안 썼다는 가정하에, 생활비가 단 한 푼도 안 들었을 때 가정하에 보시면, 이 흐름도를 보시면, 그러면 돈이 전세 1억 8천, 그 다음에 투자 4억, 원금만이죠. 그 다음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한 3억 정도 났어요. 그래서 3억 정도 났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생활비 때문에 돈을 뺐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온전히 제가 1강 때 설명드린 것처럼 복리 엔진이 온전히 가동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익금을 계속 빼고, 뭐 장이 좋든 장이 안 좋든 생활비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빼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보니까 한 3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뭐 배당금까지 다 해서. 그럼 이제 요거까지 하면 이제 7억. 그리고 유동자금이 이렇게 해서 쭉 계속 들어왔던 돈들이 2억 6천. 그러면 이제 단순히 계산을 하면 약 11억이 넘는 돈이에요. 11억이 넘는 돈인데, 단순 계산하면. 그럼 11억이 넘는 돈인데, 진짜 현재 그래서 자산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 보면, 전세 1억 8천은 당연히 이제 마지막에 살고 계시는, 지금 현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이니까 요거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에는 지금 평가금이 한 5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뭐 이렇게 급한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 뭐 유동자금으로, 현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그랬을 때 보면은 지금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갭이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돈을 하나도 안 썼을 때, 돈을 막 이렇게 모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받고 어디서 파이프라인이 있어가지고 계속 월 생활비가 들어오고, 뭐 연금이 막 빠방하게 들어오고, 그랬을 때 돈을 한 푼도 이런 투자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안 썼으면 11억이지만, 그래도 쓸 거 쓰고 이렇게 지낼 거 지내고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7억에 제일 중요한 건 현금으로. 요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7억이라는 순자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여기서 살면서 20년 동안 쓴 거죠.
뭐 병원비를 쓴 것도 있고, 생활비를 쓴 것도 있고, 또 누님 결혼하면서 또 쓴 것도 있고, 저도 장가가면서 좀 쓰신 것도 있고, 뭐 손녀들 생기면서 또 쓰신 것도 있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알뜰하게 사셨어도 4억이라는 돈을 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2억 8천에 그대로 눌러 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억 8천에서 이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돌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고갈. 예상대로 완전 고갈이죠. 근데 중요한 건 현재는 7억이라는 순 자산이 있고 현금 흐름이 발생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 게. 그래서 지금은 현금 흐름이 한 4천만 원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순자산은 그대로이면서 현금 흐름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1년에 4천만 원을 안 썼다. 그럼 안 쓴 만큼 다시 또 유동자금으로 이렇게 해서 적금을 하시든 뭐 생활비 통장에다 집어넣으시든 계속 쌓이겠죠. 그리고 이 순자산 7억 중에 이거는 뭐 불변이겠지만 이 평가금 5억 주식 평가금은 또 굴러가겠죠.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지만 세팅 자체를 제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4천만 원씩 들어오고. 요거는 불변.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요거는 변동이 되겠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또 긴 시간을 두면 이것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에 한 200 정도로도 쓸 수도 있어요. 알뜰하게 쓰시면. 200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소비하시면 뭐 한 300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혼자 사시니까.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4%를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내 재산의 4% 정도만 매년 뺐으면 자산이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발생해요. 이 시스템상. 그러면 이제 지금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거예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든 초기에 이렇게 불안하고 이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식들보다 더 나은 매년 4천만 원씩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가. 다 알겠는데 지금 자식들한테 교육비 나가고 이제 중고등학생이고 이렇게 이사를 하고 자산을 분배해서 또 투자를 하고 못한다 상황이. 얘 못하죠. 이런 식으로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어른이 되고 뭐 이랬을 때 플랜을 좀 이 정도 갖고 계시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를 좀 하시면서 부동산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래야 준비가 돼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시기가 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막 저희 식구들 만나고 형제 누나도 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가족들 만나고 그러면 밥도 되게 잘 사시고요. 손주. 근데 이런 투자 과정들이 이렇게 글로 쓰고 말로 하니까 너 이렇게 어떻게 계획대로 딱딱 진행되고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성공할 수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당연히 파동이 있죠. 힘들 때 있고 잘 될 때 있고 후회될 때 있고 잘했어 이런 뭐 선택을 잘했어 이런 만족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할 수 있느냐. 그냥 계획 자체도 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사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10년만 참아줘. 내가 어떻게 해볼게 했던 게 한 17년, 18년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요 정도면 됐다. 그런데 욕심이 조금 생겨서 조금씩 더 진행하다가 작년에 비로소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딱 19년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년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내가 노후에 먹고 살려면 지금 40살 정도 되셨으면 나이가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되고요. 뭐 20살 때부터 준비하면 너무 끝내주죠. 하여튼 그런 얘기고요. 얼마가 필요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데 이런 거 막 많이 검색해봐서 뭐 알아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70일 법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산이 2배가 되는 기간이 이제 70일 법칙이에요. 그러면 자기만의 이제 뭐 수익률을 알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되는데 이 자산이 줄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려고 그러면 그 4% 룰을 지키면서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자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자산이 또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또 늘어나요. 4%만 뺐으면. 죽을 때까지 또 계속 늘어나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자산 시장에는. 그런 것도 설명드리고. 근데 그런 걸 알려면 본인 생활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생활비는 뭐 가족들이 뭐 몇 명이고 얼마 정도 쓰고. 그렇지만 미래의 나는 부부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이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